나눴으면 합니다. 여기 그리고 도강행구사님 빼고는 다 받으셨네요. 개 받은 분이 갈수록 많아지셔갖고 요즘은 이제 개도 바로 이렇게 안 하고 좀 법을 좀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하시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개 받은 분은 와 그래도 자질이 내 자질이 참 법에 입각해서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이제 의욕만 보여주면 개를 빨리빨리 했거든요. 본인이 용기 내면. 지금은 이제 개를 받고 나서도 좀 퇴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분들은 다른 데 가서 개 많이 주니까 하고 열심히 한번 지켜보라고. 그러고 마음이 서면 오시라고 이렇게 보통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계 받은 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괜찮겠어요? 뭐 네. 거사님부터 하셔야 돼요. 같은 계목이면 이제 젊은 분부터. 어떻게 오랜만에 하시잖아요, 그죠? 네, 오랜만에 하는데 그동안 어때요? 아직도 감각적 욕망에 끄들리고 있고요. 네. 그건 당연히 사계 받은 분들이 당연히 깎아달려야죠. 또 근자에 또 술자리가 좀 많아져가지고 뭐 기회 안 받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렇죠. 또 그 과정에서 또 얘기하는 오가는 과정에서 뭐 잡담도 안 받았습니다만 자꾸 이제 옛날 얘기들 하게 되고 잡담을 많이 하는데 뭐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옛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죠, 그 그렇죠. 와중에 약간 과장된 얘기도 있을 거고 그렇죠. 거짓말도 있었을 거예요. 또 제가 잘못된 인식으로나 잘못된 기억으로 인해서 그렇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근데 그 사실하고 입각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네네. 저의 그 인식이나 오래된 기억에 의해서 심의하게 그런 과정에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사실 인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차이가 이론적으로는 술을 먹어도 자기가 철저하게 절제하고 진짜 한 숟갈 건강으로 먹고 한 숟갈 정도 먹고 바로 자고 이러면 큰 허물될 게 없잖아요. 그죠? 약간 자기가 이제 어리석어지는 거 외에는 큰 허물이 있지 않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게 지혜를 끌는다니까요. 술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러니까 이제 기억력도 당연히 나빠지지만 본인이 이게 범하는지 안 범하는지도 모르고 또 술을 먹었을 때 진짜 그게 범하는지 안 범하는지 더 모르잖아요. 이렇게 어리석어진다니까요. 바로 드러나요. 그래서 가장 마지노선은 사계가 맞지만 결국은 술 같은 걸 포기해버렸을 때 얻는 이익들이 너무 사실 많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개를 받았다 해도 감각적 욕망으로 치닫는 삶은 제어하기 어려워요. 그나마 거친 것만 5개 정도로서 좀 제어하자 이거니까 사계 받았으면 뭐 더더욱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사계를 받고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 잘 본인이 이제 체크하지 못한 부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이제 뭐 죽이거나 훔치거나 불륜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면은 굉장히 다행인 거예요. 다만 아까 잘 보셨듯이 술자리를 많이 하게 되면서 좀 거칠어지는 업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인지하시는 게 좋긴 하죠. 마음챙이가 알아차림을 이제 계목에서 좀 더 해서 그러면 그 일상에서 뭐 목이나 그런 것도 안 죽이세요? 뭐 야외 혹시 나갔을 때는 혹시 물릴 경우는 있는데 뭐 거의 그런 일은 많지 않고 집에서는 모기가 들어올 그런 상황이 안 돼서 합니다만 죽이는 건 없습니다. 일단 그러면 인지하기로도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해서는 거짓말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럼 그건 아주 훌륭한 일이십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할 일이 사실은 없으세요? 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돌아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일상적으로 많이 해요. 법조인들 얼마나 많이 할까요? 정치인들 가장 우리가
되고 싶어 하고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들부터 많이 하잖아요. 의사들 얼마나 할까요? 많이 한다니까요. 이게 거짓말이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처럼 좀 선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도 그런데 딴 나라는요 거짓말은 너무나 일상이에요. 조금만 불리하면 거짓말을 해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거사님께서 약간 스스로 조금 좀 그러시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거사님처럼 하시는 분도 많지 않죠. 스스로 이렇게 좀 더 명징하게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 일상에서 일으키시려면 되는 겁니다. 훌륭하십니다. 쭉 유지하시고 점차 이제 업이 더 쉬워지면 더 명징해지실 겁니다. 예.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예. 그 전에나 지금에나 뭐 일상생활에 큰 변화는 없지만 예. 사계 받은 뒤에 네. 무슨 어떤 새로운 어떤 무슨 계기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게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네. 아주 최근에 뚜렷한 경험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김장을 잘 이렇게 가꿨습니다. 네네. 근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지금 열흘 됐나 일주일 전이나 가보니까 멧돼지가 와서 반을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김장밭을 그렇죠. 무와 배추를 반 조금 넘게. 아이고야. 그 순간에는 멧돼지가 상당히 밉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걸 복수를 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네. 멧돼지를 이놈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해도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멧돼지한테 치지요. 네네. 그냥 관에 갈 일이 있어서 행정복지센터를 들를 일이 있어서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혹시 멧돼지가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갔는데 혹시 뭐 퇴치하는 무슨 제도가 있느냐. 네. 뭐 가끔 여름에도 보면은 앞산 저쪽에서 심야에 총소리가 땅땅 나던데 예. 그 혹시 멧돼지 잡아달라는 민원에 따라서 그거 해주는 거 아니냐니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한번 물어보라 그래서 뭐 시청 어딜 가르쳐 주는데 가보지는 않았어요. 네네. 근데 마음속에 김장을 다 망쳐놓으니까 그건 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화가 그만 나죠. 복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기가 남았다면 지금이라도 또 심겠는데 네네. 시기는 지났지 다 망가졌지. 그래서 아이고. 금방 포기를 하고 모자라는 건 사서 하자. 그냥 그만뒀어요. 네. 마음에 그걸 해친 놈들을 한번 혼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그런 일이 있었고 요건 어제 제가 경험한 건데 언제 스님을 뵈면 한번 질문을 해보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오늘 오게 됐어요. 탐심에 관한 건데 제가 이제는 뭐에 대한 욕망이 없어요. 저걸 가져야지 또는 뭘 해야지 이런 게 없어요. 사계 이후가 아니라 그 전부터 그랬어요. 훌륭한 일입니다. 주어지면 갖는 거고 아니면 안 갖는 거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우리 모임에서 단체로 한 50명의 여행을 가는데 한 군데를 들러서 목적지까지 가서 1박을 하고 오는데 중간 그 구경하는 지역에 갔더니 말하자면 뭐뭐한 분들이 자기네 지역을 방문했다고 오미자 선물을 이렇게 아바피 하나씩 다 해당되게 그 지역 단체장이 신경을 그걸 쓰셨네요. 보냈습니다. 우리가 온다는 정보를 들었다고 그러면서 모두 막 고맙다고 박수를 치고 그랬는데 나는 그 받는 순간부터 저걸 어떻게 들고 다니고 어떻게 전철을 타고 저걸 가지고 어떻게 집에까지 가지? 팔이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단 이제 가는 목적지 갔다 서울 올 때까지는 버스에 실어놓고 다니면 되니까 뭐 팔이 아프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근데 현장에 갔더니 또 그 최종 목적지의 그곳에서 기념품으로 꽤 괜찮은 무슨 의류를 하나씩 주었어요. 고맙다고. 그건 거절할 마음도 없었어요. 고맙다고 받았지. 네. 근데 돌아와서 서울에 와서 버스에서 이제 고속도로변에 내려줘서 거기서 꽤 걸어서 가장 가까운 전철역까지 이걸 들고 네. 여행 가방, 오미자, 네. 선물도 무게가 조금 나갔습니다. 네. 합쳐 들고 보니까 힘이 붙이는 게 약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원치도 않는 걸 왜 줘서 나는 이렇게 날 힘들게 하나. 근데 그게 막 그렇게 귀하게 생각이 안 돼서 그러는지 그걸 들고 오면서 가서 이건 욕망과 어떤 관계인가. 안 받아야 되는 거를 못하고 받아온 것도 탐심 아닌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나 필요 없다 그러면 거기서 미안해할 것 같고 오히려 무안스러워할 것 그렇죠. 같아서 고맙다고는 똑같이 박수도 치고 했는데 네. 실제로 그게 근심 덩어리가 됐어요. 네. 버스에서 내려서 전철 타고 제가 자동차를 둔 곤지암역까지 올 때까지 그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네.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달라는 것도 아닌데 주는 걸 싫다 소리도 안 하고 들고 오면서 투정은 내고 네. 이런 마음은 이게 뭔가 탐심은 아닌 것 같은데 탐심이 아닌 것도 아닌 것 같고 잘 그러다 보셨네요. 버리는 거는 또 죄악 같고요. 잘 보셨네요. 멀쩡한 요런 거는 어떤 그게 이제 강하지 않게 흐르는 탐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탐심인지 알지 못할 때 어리석음이 작동하면 애매한 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무거운 걸 내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탐심이 있으면 있는 줄 깨뜨려 아는 게 지혜로운 건데 탐심이 없으면 없는지 깨뜨려 또 알아야 지혜로운 건데 탐심이 있는데도 있는지 모르거나 없는데도 없는지 모르거나 다 이건 어리석은 거입니다. 또 번뇌가 내가 혹은 탐심이나 번뇌든 간에 많으면 많다고 알면 되고 적으면 적다고 알아야 되는데 일단 모르는 거는 다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기존에 우리가 배우던 지식 어떤 체계로는 그 탐진치를 깊게 다루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알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용어적 자체도 조금 기존에 그렇게 섬세하게 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법을 배우고 하면 좀 간단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좀 애매한 그 부분을 잘 포착한 건 그것도 지혜입니다. 잘 보셨고요. 그 어제 갈등이 많았고요. 돼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알아본 것도 이것도 그렇죠. 탐에 의한 화해가 거예요. 그걸 살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지 않은가 보다. 미세하게 흐르는 할 거죠. 수도 없으면서 그런 생각을 그렇죠. 해서 화가 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다가 떼도 차는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어떤 살생하거나 어떤 탐하는 그 흐름은 계속 흐르는 거예요. 내가 조금 그게 강하다 느끼는 거는 거기서 악셀레이터를 쭉 흐르고 있는 거에서 팍 밟았을 때 내가 좀 탐내네 이렇게 아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뗐다 해서 탐이 없는 게 아니에요. 흐르고 있어요. 계속. 그 흐르는 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가면 갈수록. 안 받는다 그러면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상당히 오점을 남기는 그렇죠. 말도 못하고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내가 저거에 대해서 번거롭긴 하고 없지만 저한테도 봇이 들어올 때가 많거든요. 근데 원치 않은 게 많이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쌓여 있거든요. 지금도 일부는. 어차피 안 입잖아요. 옷 입으면 뭐 10년, 20년 입는데 꼬매가지고 나중에 빨면은 아예 천이 완전히 이게 다 떼져버려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더 떼도 뭐 그죠? 그런 거 정도 아니면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입으려 하는데 그런데 이제 계속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상대방의 공덕을 위해서 받아줍니다. 사회에서도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이제 사계를 지니셨기 때문에 그 공덕이 10만 배죠. 예를 들면 그 웰라바경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
행실이 바른 범부한테 하면 10만 배잖아요. 그러면 거사님 같은 경우에 10만 배 훨씬 넘을 거 아닙니까? 바르게 아주 잘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걸 받아줬을 때 상대방이 공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시면 또 받으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보시하시면 되니까 받으시되 다만 저 사람이 안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큰 문제 없다면은 뭐 또 오히려 받아서 좀 피곤할 것 같으면 안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되 내가 필요 없으면 바로 면전에서 딴 사람 줘버리면 기분 나쁘니까 바로 그 자리를 벗어나서 딴 사람한테 줘버리면 되죠. 오는 내내 좀 어려워 보이는 사람, 예를 들면 어디 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네네. 그럼 줄라가 안 그런 보이죠?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나 줬다가는 욕 먹을 것 같고. 네네. 참 묘한 경험을 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천상신인으로 되면은 복지일기가 많이 줄어들어요. 왜요?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뭘 주려고 해도 근데 저기 여러분들이 미얀마만 가도 뭘 조금이라도 우리 안 쓰는 거 있죠 사소한 거. 예. 그거 가면은 좋아요. 네. 아니 펜 쓰던 펜 줘도 받는다니까요. 예. 필요한 거니까 노트뿐만 아니라 우리 안 쓰는 핸드폰 있죠. 완전히 오래돼가지고 아무도 안 받으려는 거 그런 거 해도 잘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 것도 이제 그것도 복인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하나씩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유 내가 이거 도저히 좀 하기도 무겁고 이래서 불필요한데 좀 누가 좀 받아주겠는가 이렇게 해서 바로 털어내 버리는 요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그때 이런 마음이 흐르는 걸 볼 수도 있어요. 되게 아까 말했듯이 자기 자신이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쭉 가다 보니까 엑셀레이터는 거의 뗐지만 이게 흐르는 흐름이 있잖아요. 탐이 자기도 모르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흐르고 있고 익숙하니까 탐을 내는지 모르는데 그 흐르는 탐 때문에 받고 흐르는 탐 때문에 바로 못 놓고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들 줄이라 하지만 거기도 흐르는 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탐이 없으면 예를 들면 내가 바로 받잖아요. 공덕을 위해서 받아줘요. 받되 바로 줘버려요. 아니면 놔두고 가요. 바로요. 복은 짓게 해줘야 되니까 일단 받으면 내가 안 먹어도 그 사람 공덕이 있거든요. 잘 먹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탁 하고 바로 그냥 탁 놓고 와요.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아니면 같이 갔던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좀 더 혹시 교통편이 편한 분 있으면 가져가시라 하든지 아니면 뭐 지하철역에 어디 그냥 놔두거나 이래도 누가 가져가잖아요. 박스로 이렇게 포장됐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이렇게 스님께 말씀만 드리고 나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대화한 것만으로도. 네네. 하여튼 묘한 경험으로 했어요. 나 이거 그렇죠. 그때 그게 어떻게 정확하게 내 마음에 탐이 흐르는지 진이 흐르는지 어리석음 흐르는지를 이제 계속 보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멧돼지 그 관련해서도 내가 심었고 이게 잘 돼야 된다는 그런 탐이 흐르고 있잖아요. 네. 이것은 내 거고 내 밭이고 이런 나에 대한 집착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흐르고 있고 이거를 내가 주장하더라도 사람들은 탐낸다 생각 안 하죠. 그렇죠. 왜나 강력하게 흐르니까. 근데 그건 다 탐이에요. 제가 보기엔 강력한 탐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탐이 브레이크가 걸릴 때 당연히 화가 그 탐낸 만큼 비례해서 나죠. 스프링이 이거예요. 스프링이 누르면 누를수록 놨을 때 더 튀어오르듯이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탐하고 집착할수록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바로 강력하게 화로 나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심지어는 죽이고 싶어하는 이게 괴로움의 긴경에 맞지마니까에 나오는 탐 때문에 다른 사람 죽이고 불륜하고 속이고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그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숙고하면 내가 이거를 일단은 김장을 하고 내가 하려는 기본적인 탐이 흐르는 것 때문에 쟤는 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해서 왔었는데 했구나 라고 하면서 인연으로 나와 업과 가보로 그것도 과보로 나타나는 거예요. 업이 없으면 그것도 피해가 버려요. 그 사람 거는 희한하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아니면 가다가 뭐 고양이나 개나 지나다가 공덕 때문에 그 개가 갑자기 짖어줘가지고 그 피하든지 그래서 멧돼지가 내려올 수 있겠구나 해서 뭐 담을 치든지 아니면 그 개가 짖어준 덕분 때문에 그 개가 나한테 이제
약간 내가 도와준 것 때문에 그 공덕의 힘으로 이제 그 개가 짖어준 거죠. 그래서 그 멧돼지는 저 개가 저렇게 있으니까 나는 오면 다음에 좀 자꾸 피곤하겠구나 해서 그게 안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집은 방어되는, 업이 좋으면 그렇게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을 때 똑같이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업과 갑오로 팍 돌려야 화가 줍니다.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거사님처럼 아주 점잖고 잘 다듬어진 분조차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화가 일어나잖아요. 그건 근데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과 갑오로 늘 사유하고 또 그리고 그때 마음이 역시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탐이 흐르고 있었는데 흐르는 탐을 별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어긋나니까 부각되잖아요. 이제 화로서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탐이 그만큼 있었구나 역추론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 탐진치가 뱅글뱅글 돌고 있어서 결국 이것을 내가 계속 원하는 한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다음에 조금 그런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좀 더 보려고 노력하게 되죠. 저는 4개구 3매화는 8개인데 네. 그걸 보고 그러더라고요. 김장 힘들까봐 반으로 줄여준 거. 그래서 그런 거 같소. 진짜 네. 딱 반을 줄여놨어요. 네네. 그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내 마음에 여하튼 결국은 어떤 거에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화가 일어났다 이러면 내가 또 어리석음에 빠져서 불선업을 짓구나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비구도 똑같이 탐진치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다른 거는 조금 이겁니다. 조금 큰 차이는 없어요. 이게 우리가 아나함까지 도달하지 않은 데에서는 아주 많은 차이는 나지 않고요. 세속에서도 많이 닦인 분들은 이미 탐진치가 거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세속에서 막 눌러가지고 자기를 단속한 사람들 있죠. 그 성인과에 못 갔더라도 겉으로 보면 굉장히 욕심이 없어 보이고 화도 안 내 보이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눌려서 그런 거고 일시적으로 이제 다음에 생이나든지 혹은 조건이 되면 튀어나와요. 예를 들면은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 중에도 누르는 식이거든요. 막 눌러놔서 막 원체 자기를 제어하고 단속했는데 관찰해서 해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뿌리를 알아갖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치매가 걸리거나 이러면 본인 업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동안 절제했었는데 안 되니까 욕설이 막 짜증내고. 그동안 눌러놔서 그래요. 그걸 해체하고 들어가면 치매가 걸려도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성자와 범부를 구분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좀 차이는 있어요. 그래도 그 뭐냐면 빨리 알아차리고 아느냐 모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빨리 알아차리기 때문에 또 알기 때문에 그게 많이 증폭이 안 돼요. 탐이든 진이든 어리석음이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일단 모르고 많이 닦여 있다 하더라도 모르고 넘어가니까 크게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배우시니까 이걸 계속 알면은 나중에 그걸 꿰뚫게 되면은 많이 닦이신 분들은 훨씬 빠르죠. 많이 이미 닦으셨으니까 좋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짓말 같은 게 쉽지 않을 텐데요. 그게 괜찮으시던가요? 거짓말이? 네, 사소한 선의의 거짓말로 대변되는 거 있잖아요. 별로 생각날 만한 일이 별로 없는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할 일은 지금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만나기 좀 귀찮으니까 안 바쁜데 바쁘다 그러기도 하고 뭐 일 있다 일 없는데 일 있다 그러기도 저는 그냥 있는 있잖아요. 대로 다 얘기해요. 훌륭하십니다. 의심할까봐. 와. 오히려 너무 친절하게 설명하고 내가 이런 일이 있고 이래서 못 가니까 그냥 바쁘다 이러면 오해할 것 같아서 설명을 해주죠. 좋은 일입니다. 네. 그게 마음이 편하죠. 그렇죠. 상대방도 또 신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농사 지시니까 목이나 이런 것도 어려우실 텐데 다 극복하셨습니까? 많이 쏘이죠. 그렇죠. 그 잘 쏘는 걸 제가 목격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몰래 쏘고 간 뒤에 알지. 그렇죠. 가렵죠. 뭐 고추나 오이나 가지 따라 들어가서 잠시 한 10분만 있으면 한 서너 방은 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고 나면
거의 다 땄을 무렵에 그때부터 가려고 아. 쑤인 걸 알죠. 아. 그제서야. 어. 그거 뭐 워낙 모기가 많으니까 그걸 아. 일일이 잡아서 당할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그냥 아. 오늘 아침에는 몇 방 물 쏘이면 되겠구나. 어휴. 이렇게 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거를 다른 분들은 도시에 살면 아까 말했듯이 그거를 그런 문제에 직면할 상황 자체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좀 화도 덜 나고 그냥 걔가 좀 찢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스르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본인이 그걸 살생하는 마음 더 나아가 이제 살생하는 기 전에 일단 미워하고 짜증내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살생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마음도 조금 일어나더라도 금세 달무리하는 조금 성가신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말면서 죽이려는 마음은 안 일어나게끔 이렇게 자기를 자기 제어해 나가는 이게 수행인데 하여튼 많이 물리면서도 그렇게 하는 건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기피제를 사줘서 가지고 있는데 그 냄새가 오히려 쏘이는 것보다 더 나쁜 생각이 아 나서 그래요? 차라리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빨리빨리. 일을 하고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시골은 모기 쏘이게 돼 있습니다. 그 인욕을 많이 개발하셔서 아마 그게 잘 하실 거예요. 인욕만큼은 참 많이 개발되실 것 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잘 지내 나가시면 계속적으로 이익이 있고 아까 말했듯이 이게 계속 이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도 가속도가 붙어요. 처음에 좀 힘주고 있다가 나중에 때도 이게 어느 정도 쑥 흐름으로 간다고요. 아까 말했듯이 반대로 불선업으로 흐르던 것도 계속 무심코 해왔잖아요. 본부들이. 근데 때도 자기는 안 한다 하지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 흐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꾸준히 하여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훌륭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게 받은 분이 보살님이죠. 저는 이제 집에 이렇게 뭐 흔하진 않지만 거미나 이렇게 하루살이 같은 게 가끔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 존재가 너무 불편하고 싫으니까 이제 죽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얘네를 내보내려고 네.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있어도 같이 그냥 내비두면 그냥 어느 사이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거 한두 번 경험하니까 있어도 별로 이렇게 관심이 가지 않고 남의 인생에 관여하지 말자. 그러니까 벌레하고가 훨씬 조금 드문 일이지만 편해졌어요. 근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거짓말기가 힘들어요. 힘들죠. 어제도 이제 학부형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제가 볼 때는 오해인데 그 사소한 오해가 이제 이렇게 몇 번 경험이 되다 보니까 그 학부모가 이제 담임 교사에 대한 그 신임이 조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피해를 선생님도 물론 힘들지만 이제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건 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엄마랑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저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제가 조금 관여를 해서 그렇죠. 그 아이를 많이 살피고 이제 담임하고 다르게 부모하고 상담을 하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그런데도 이렇게 엄마가 이제 그 워낙 그 편견이 이제 심하고 그러니까 제 말을 이제 금방 믿지를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매일매일 같이 그 아이를 살핀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매일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일이 있거나 뭐 이럴 때는 못 한다고 그걸 얼른 얘기를 하면서 매일매일 하는 거지 거짓말을 한 거죠. 그 순간 거짓말인 걸 알아차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제가 이 엄마에게 신임을 주는 게 맞는 내가 불선업을 짓더라도 이 엄마에게 신임을 주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강조를 했죠. 그래서 아이의 표정을 보고 막 근데 그러면서 저는 엄마에게 신임을 줘서 이런 상황들을 조금 더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어제는 대화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적 거사님이랑 스님이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어쩌면 그 밑에 깊은 마음에는 나에 대한 신뢰를 더 얻고 싶은, 나를 더 좋게 보이고 싶은 그런 탐심이 흐르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의식에는 선의의 어떤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내 깊은 흐름에는 그렇죠. 또 나를 좀 더 인정받고 싶고 좋게 그렇죠, 보이고 그렇죠. 싶은 그런 탐심이 흘렀구나. 잘 이제 보셨어요. 그거를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이것도 되게 힘든 일인데 이제 이것도 제 업과 가본데 저는 주변에 이렇게 저에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거절하기가 너무 힘이 드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그게 한동안 없었는데 어제 또 그런 사람이 전화를 해서 막 장방서를 늘어놓는데 저는 느끼는 거죠. 아, 돈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도 설득 말을 못 꺼내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이걸 돈을 확 주고 끝낼까? 아니면 또 이게 계속 연속이 될 텐데 내가 이거를 자르지 못할 그런 강단이 아직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맞아요. 통화를 하다가 이제 공교롭게 끊겼어요. 누가 이제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를 할게 이제 이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예, 선풍기 좀 이쪽에. 전화를 다시 할게 이러고 끊었는데 다시 안 하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다시 전화를 제가 했어요. 네. 이제 또 그게 또 이어지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또 공교롭게 막 전화가 끊겼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 할게 이랬는데 했는데 그 사람이 한 5번 신호가 갔는데 한 7번 정도 갔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얼씨구나하고 제가 이제 약속은 지켰으니까 얼른 전화를 끊고 그렇죠. 나 빨리 가야.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핸드폰으로 안 하고 제 사무실 전화로 아, 했거든요. 그 핸드폰으로 하면 또 이제 그렇죠, 메모리가 그렇죠. 나오니까. 그래서 얼른 퇴근을 해야지. 그러고 가방을 들고 막 계단을 나가는데 우리 교사가 봤더니 원장님 전화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 퇴근했다 그래. 나 갔다가 나 없다 그래. 이제 막 말로 이러고서는 나오는데 뒤에 아 원장님 지금 퇴근하셔서 안 계세요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죄책감이 확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와서도 이 사람도 다 아는 사람이니까 아, 전화를 안 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것도 불편하고 거짓말을 한 건 뭐 명징하고 이럴 때는 좀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돈을 줘야 되는지 뭐 아니면 이거를 계속 회피를 그렇죠.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죠. 우선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설명했지만은 자 지금도 우리가 탐이 강하면 화가 그 비례해서 강하게 되죠. 그러면 반드시 당연히 어리석음도 또 비례해서 강화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평소에 딱 요 이치를 딱 సుకో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봤을 때 뭐 갑자기 아무 생각 없는데 그 짐승이 확 나타나면 두려움 확 일나잖아요. 화가 확 일나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화거든요, 다 영역이. 대상을 밀치는 거, 싫어하고 밀치는 게 다 화예요. 아, 대상을 좋아하면서 당기는 게 탐이에요. 끈끈이 들러붙는 게. 들러붙는지 미치는지 모르는 게 다 어리석음이에요. 이렇게 보면 간단해지고 명징해져요. 그랬을 때 일단 내가 내 이렇게 내가 돼야 된다는 탐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흐르죠. 흐르는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탐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화도 쉽게 내는 거예요. 족족 대상이 내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날씨는 왜 이렇게 더워, 왜 저 사람 빵빵거려, 공사는 이래, 아 여기 내 벌레들이 많아. 불만이 엄청난 거예요. 왜요? 탐이 강하기 때문에요. 탐을 보통 기반해서 거의 대부분 화로 해요. 탐욕을 줄이면 화도 쭉 줄어들어요. 아까 말했듯이 탐하고 상관없이 갑자기 훅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건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여러분들 탐 때문에 화로 가요. 거의. 그러니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탐이 많이 흐르고 있구나라고. 그런데 그것이 탐이 흐르고 있어도 이만큼의 탐이 있다라고 알고 인정해버리고 이러면은 좀 지혜가 생겨요.
물론 탐이 많으면 지혜는 반대인데 그래도 자기 탐이 이만큼이면 지혜가 이룰 수 있는데 그래도 탐을 어느 정도 꿰뚫으면 지혜가 이 정도는 올라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보살님이 그걸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 꼭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힘들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어떤 탐들이 있냐면 관계에 대한 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교체에 대한 탐, 이런 여러 가지 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버려야 돼요. 그걸 꼭 쥐고 있는 것도 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몸이 많이 안 좋다고 네.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제 그게 하나의 수법인 거는 알아요. 네. 몸이 안 좋은 건 그렇죠. 맞아요. 맞더라도 근데 이제, 근데 그걸 이제 빌미 삼아 이제 계속 하니까 네. 그러니까 보살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거 어렵겠습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거절할 용기,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거절할 용기, 이것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어리석음 쪽으로 가는 거죠. 탐진이 어리석음 쪽으로 가는 건데 끌려가기 때문에 안 하면 내가 괴로운 거 아닌가, 못된 사람 아닌가 이런 거에 또 자책감 갖고 해줄 이유 없어요. 물론 해주면 흔쾌히 보시하는 마음으로 하시고요. 근데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면서 나중에 억지로 끌려가듯이 하고 하긴 했는데 안 기쁘죠?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다시는 안 해야지 하는데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그것도 다시 탐진 때문에 그런 거고. 탐진치가 이렇게 일상에서 도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징하게 이해하고 원리를 알면 내가 이건 버려야 될 거 탁 버려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어떤 재물에 대한 탐도 있지만 그 외에 이로 인한 어떤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고 싶은 마음, 내가 자비로워야 된다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 나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것이 다 탐이라고요. 탁 놓으면 돼요. 할 바까지 마셔요. 그래서 그게 적절함을 아는 거이기도 해요. 그 수법을 안다고 하면서도 또 거기서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옥에도 지린분이. 스스로 조금 이렇게 지혜가 있으면 이게 탁 간소해져요. 지혜가 하면은 이게 칼이 묻어요. 묻어가지고 안 쓰러져요. 안 쓰러져서 본인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의 칼은 굉장히 이게 예리해요. 싹 하면 본인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안 그럴까요 혹시?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아예 뭐 안 해줬으면 죄책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관계에 입각했을 때 근데 뭐 한두 번 조금 도움 줬다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저 같은 경우 그래요. 마음이 아예 안 나요. 한두 번은 도와줘요. 근데 이게 아까 했듯이 보살님처럼 다른 의도를 알았다거나 더 이상 그 사람의 몫이지 나의 몫으로 계속 내가 할 건 아니다 하면은 내가 베푸는 거야 잘 베풀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로 거기에 대한 내 마음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탁 놔요. 부드럽게 아이고 내가 거짓말할 필요 없죠. 내가 없어 이런 거짓말이지만 그거는 본인이 조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내가 이게 도와주긴 어렵겠다 미안하다고 좀 못 도와주니까 미안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만저만해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해주는 거는 참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좀 항상 행복하길 바란다고 이렇게 해서 저는 정리를 이제 하는 편이긴 한데 각자가 선택이에요. 이게 꼭 해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저는 범민이 적어요. 그래요. 자, 그래도 거짓말개가 이제 특히 운영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하고 관계되었기 때문에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꾸준히 지켜나가다 보면 그 힘이 있잖아요. 역경계 속에서도 지켜나가는 게 그 힘이거든요. 그러면 순경계 오면 더 쉬워요. 반대로 순경계에서는 잘 지켜도 역경계 오면 그 쉽겠어요? 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순경계면 순경계대로 공덕이구나 하고 일부러 역경계 일부러 갈 필요는 없어요. 한 번씩 시험을 할 수 있어도 그러면 그 순경계에서 그냥 열심히 살면서 정진하면 되고 역경계에 있는 사람은 그 자체를 정진의 하나의 과정으로 삼으면서 노력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인생에 정해진 답이 있습니까? 정해진 답은 없어요. 그러나 이건 있어요.
부처님도 꼭 이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물론 해탈 열반으로 가야 그것은 궁극적으로 행복이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명징한 답이지만 왜 인생에 정해진 답이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은 교사라든 어떤 사람은 사회복지사라든 의사라든 자기 판매업을 하든 그거는 각자의 그런 말입니다. 이만큼 베푸는가 요만큼 베푸는가 이거는 각자의 선택이라 이 말입니다.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데 정해진 게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어떤 거?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삶과 현명한 삶은 정해져 있어요. 답이 있고.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번뇌를 증장시키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에요? 현명한 삶이에요?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행복으로 이르는 길이 있고요. 행복하지 않음으로 이르는 길도 있어요. 그것도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여기지만 반대로 가는 경우 남 죽이고 훔치고 사악하게 살면 그건 행복하다고 여기고 같지만 거꾸로 가죠. 지금 어떤 존재든 간에 모든 존재가 행복하지 않고자 하는 존재는 없어요. 심지어 자기가 나는 나쁜 사람이라서 고생하고 죽어야 돼라고 학대하는 사람조차 자기 행복을 갈구해요. 그게 깔려있는데 그렇게 표현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할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속죄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마음이 흐른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고자 하는 존재는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비교가 보기에. 그래서 행복으로 이르는 길과 행복하지 않음으로 이르는 길은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 행복과 세간적 행복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당연히 출가한 사람한테는 궁극적 행복으로 이르도록 하셨고 여러분들한테는 궁극적 행복을 설할 때도 있었지만 대개는 세간적 행복으로 많이 살았어요. 하고 그거를 이제 넘어서려고 할 때는 자연스레 출가를 해서 오도록 이렇게 이제 이끄셨는데 세간적 행복은 출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세간적 행복이 아니라 출세간적 행복으로 오는 거는 그거는 너무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렇게 하셨고요. 출가자들한테 그걸 이제 설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정해진 답은 없지만 현명한 삶과 어리석은 삶은 있기 때문에 그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으로 이르는 삶과 행복으로 하지 못함으로 이르는 삶이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잘 노력하시고 계신 거고요. 꾸준히 하십시오. 강단이 필요해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살님이죠. 네. 네. 살생계, 불살생계랑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저녁에 갑자기 지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녁을 어디서 먹을까 했는데 초밥집에서 만나자. 그래서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좋아 내가 사줄게 딱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딱 집을 나섰는데 나 초밥집 간다라는 게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그다음에 거기는 화로집이 아니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은 아닐 수 있어 라는 이런 그렇게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리고 또한 또 나도 먹지만은 또 내가 또 사준다고까지 했으니까 이거는 내가 또 동의하고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게 됐구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안 되겠다 도착하면은 메뉴를 바꾸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메뉴를 바꿔서 먹었는데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제가 되게 짧게라도 이런 오개를 지키는 것들이 점점 이게 범위가 촘촘하고 이게 점점 좁아지어서 이게 오개를 지키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구나. 내가 쉽게 생각했던 거를 이제는 쉽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키워나가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다음에 모기도 오히려 한여름보다 지금 저희 집에 모기가 더 많아요 여기도. 예, 막 들어오거든요. 많아요 여기. 그런데 이렇게 잘 못 잡아요. 저 이렇게 잠자리 채로도 안 하고
때 밤에 잘 때 와서 이렇게 막 건드리면은 속에서 이렇게 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렇죠. 진짜 이러다가는 이제 일어나서 저한테 이렇게 기피제를랑 이불이랑 베개에다가 조금 더 뿌리고서는 이렇게 자서 그래도 근데 밤에는 자다가 그러니까 약간 좀 화가 냉랭거리는 소리에 제가 이렇게 화를 딱 내면서 이렇게 하고서는 잠결이 이렇게 하고서는 해보지 나 이러고서는 이제 일어나서 그냥 하고서 다시 자야지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면서 좀 넘어가면서 그러면은 삼매보살님, 위사카보살님, 뭐 스님 이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분들은 어떻게 지내실까? 나는 세상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좀 내려놓기도 하고요.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느라고 이렇게 딱 누워 있는데 그때 좀 되게 피곤했거든요. 피곤해서 여기서 1시간 치료 받는 동안 좀 쉬어야 되겠다 했는데 또 모기가 와서 또 왜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낮이니까 이제 감정에 덜 휘둘르고 얘야 나 좀 쉬게 좀 해줘라. 제가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고서는 조금 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가 이 아주 쉬운 거는 아니고 점점 더 잘 지켜봐야 되겠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조건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걔가 이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걔가 이렇게 잘 지켜지는 사람이 어쩔 때 보면 이렇게 잘 지키는 흐름으로 오는데 더 갑자기 지켜지기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혜가 그만큼 섬세하게 알아차려지기 때문에 그전에는 자기가 범하는 줄 모르고 그냥 범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섬세하게 못 보기 때문에 습관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인지 못했으면 나 개 지켰는데 이러잖아요. 이런 경우 많아요. 특히 기존대로 개를 수계한 사람들은 자기 다 지키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제법 돼요. 근데 굉장히 거칠거든요. 얘기해보면. 근데 요거는 이제 마음 생긴 알아차림 일어나니까 더 깊어 들어갈수록 내가 생각보다 이게 여기 안 되는 게 탁탁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렵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그 조건이 특히 좋다가 어려울 때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을 많이 만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조금 시즌이 돼가지고 사람 만나는 처리로 바뀌거나 모기 시즌이 돼가지고 그런 거에 좀 노출이 많이 되는 환경으로 바뀌면 더 이렇게 범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잘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딸하고 그런 속에서도 내가 왜 화를 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 더 숙고를 해봤거든요. 왜냐하면은 오개를 받고 나서 그렇게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저 자신에 대해서 되게 만족감이 있었는데 그렇게 화를 내고 나니까 정말 온통 남는 건 후회밖에는 없고 그리고 또 한동안은 제 속에서 화가 일어나는 의도를 알아차렸을 때 그 기쁨도 있었는데 그거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으니까 그거에 대한 자책감과 후회와 절망감 이런 게 되게 컸어요. 그래서 본인 학대하셨네. 네네. 미세하게 약하게 학대하셨네. 그러면서도 자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자 이제 이런 생각도 동시에 계속하고 뭐 이렇게 숙고하는 경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해보니까 제 딴에는 최근에 공부를 하면서 내가 자식에 대한 이런 집착도 좀 낮다라고 머리로 생각했지만 내 마음속에서 하나도 놓지 않았었다라는 거를 깨달았고 너는 내 딸이야. 그러니까 나한테라도 그렇게 말할 때 좀 더 예의를 갖춰서 말했어야지 그런 거 속에는 너는 내 딸이다라는 그게 되게 강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너의 엄마야라는 이게 나한테 되게 강했구나. 이게 딸과 저와의 관계에서 이 딱 붙어있는 게 이 밀착심이 아주 강해서 일어난 나의 분노였구나라는 생각이 거기서 이렇게 좀 딱 들고 나니까 이제는 머리로 뛰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 두 번째 화난 날은 제가 여러 개 숙고를 하면서 화가 툭 떨어지는 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이제는 머리로 띄우지 말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단번에는 안 떨어지겠구나 이게. 그렇지만은 이거 점점 정말 뛰어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서기의 조목경도 막 생각을 했어요. 나는 분노하지 않을 것이며 분노하는 즉시 제거할 것이다. 머리로 100번을 돌려봐도 분노심이 안 가라앉아. 나는 이 기회는 절대 못 받아. 나는 이거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분노심이 올라오는데 분노한 즉시 어떻게 없애지? 아 그러니까 제석천에 나신 거다. 삭가는 뭐 이제 그런 생각까지 이렇게 막 하면서 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진심의 그 바탕에 아주 그냥 강력한 이 탐심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 제 속에 너무 탐이 너무 그렇죠. 많다라는 거,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배우면서 조금 오히려 없었던 것보다는 지금은 차라리 더 잘 됐다. 한 번은 꼭 겪고 넘어가야 됐을 일이었겠구나.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청소를 안 하면 먼지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대청소하면 엄청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 걱정 말고 그렇게 또 파가면 어리석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보살님이 처음에 내가 없는 게 아니라 했구나.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처음에 그런 거를 파악도 못하고 이만큼 있을 때하고 내가 참 많이 내려놨다고 생각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이만큼 있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을 때 이만큼 있는 그 탐하고 내가 엄청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탐이 이만큼 있으면 어떤 게 더 심적으로는 더 많다고 느껴지겠어요? 부자겠죠? 네, 그렇죠. 내려놨다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절대량은 줄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어리석어져요 그러면. 탐욕은 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다시 탐이 붙은 거예요. 내가 탐욕을 줄이려고 한다는 그 탐이 또 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자꾸 이래봐야지 개입하잖아요 마음을. 네. 대상에 또. 그러니까 스님 그게 되게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 탐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안다. 근데 저희는 탐이 아주 미세한 것들은 탐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이제 여태 생활을 하다가 그렇죠. 공부를 해보면서 이게 탐이구나 알면 순식간에 이 탐을 없애려는 어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업을 지으려는 뭐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수행을 내가 좀 더 해야겠다든가 뭔가 이 탐을 없애려는 그 의도를 또 강하게 확 일으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럴 때 그러면 탐이 있는 줄 안다는 건 있는 그대로 그 탐을 수용하라는 말씀인가요? 탐을 자체를 그냥 그거를 바라보면 돼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긍정 부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근데 여기에까지 너무 해당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먼지가 좀 많이 적어졌을 때는 그렇게 바라보면 돼요. 근데 먼지가 많을 때는 우선 열심히 제거하려는 노력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처럼 마음에 범민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선생님 바라본다는 건 그 탐을 바라본다는 건 어떤 거예요? 보살님이 어떤 그러니까 의도조차도 없이 그냥 안 좋은 일 다 겪잖아요. 네.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들어봅시다. 전화 딱 오잖아요. 그때 바로 짜증이 확 일어나잖아요. 불쾌감이. 그렇죠. 일어나는구나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일어나는 게 똑같은 강도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일어났다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줄어들어 버린단 말이죠. 인식하고 바라보는 건 다른 거구나. 내 안에 지금 탐이 네. 불쾌감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인식하고 이 바라본다는 거 이건 조금 객관성을 갖고 보는 걸 바라본다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렇죠. 객관성을 가지고 보는 걸 그거 하는 거고.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안에 탐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이거를 바라보는 거는 나잖아요. 그럼 이건 실체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 이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설할 건 아닌데 짧게 설해드릴게요. 앞에 우리가 대상이 일어나면 어떤 전화가 왔다 칩시다. 전화가 딱 오니까 싫죠.
네. 딱 부담스럽고 이때 딱 불쾌감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불쾌감이 일어나고 일어나는 마음이 사실 사라져요. 사라질 때 또다시 엄청난 마음이 속도로 거기 대상이 붙어요. 붙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붙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엄청나게 빨리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고정되어 있어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몰입이 다시 마음이 거기 붙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딱 해서 마음이 이게 흐름으로 가거든요. 우리가 해왔던 업의 흐름대로 간단 말이에요. 대상이 일어나면 내 업과 가부의 조건일 뿐이죠. 누가 전화 온 그 조건. 그런데 내가 그 마음에 반응하는 것도 업의 흐름으로 그냥 반응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탁 떼는 거예요. 탁 떼면 예를 들면은 마음이 이렇게 반응하네. 어쩔 때는 화내. 내가 조금 탐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확 붙는 것도 느끼고 아닐 때는 조금 떨어져서 재밌네. 이렇게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그러면 여기서 언어를 할 때 내가 내가 탐이 있네. 그럼 이 내가라를 빼면 훨씬 수월해요. 그거는 이 안에 분노가 일어나네. 이렇게 탐진치를 딱 세 개로 지금 분노가 일어나네. 내가 분노가 일어나네. 내가 화가 나네. 내가 화가 난다. 내가 안 내가는 붙이는 건 중요한 그냥 관용적 표현이에요. 부처님도 열애가 이렇게 붙이듯이 이건 관용적 표현이니까 지금 내가 넣느냐 안 넣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이 대상을 딱 바라봤을 때 여기에서 또 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다시 뒤에 마음이 이걸 안단 말이에요. 알고 다시 또 뒤에 마음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그냥 객관적으로 내가 계속 일어나는 거를 최대한 개입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개입을 해버려요. 개입을 하니까 대상이 붙어버리죠. 붙어버리니까 그게 증폭돼요. 거기서부터 다시 안 좋은 마음이 그 조건을 반영해서 많이 나니까 여기서 떼란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무슨 훈련을 하냐면 앞서도 여러 번 사실 설했어요. 근데 본인한테 와닿지 않으면 이게 탁 안 맺혀요. 뭐냐면 우리가 번뇌 특징이 대상에 탁 일어났을 때 그게 붙기 때문에 증장되죠. 이랬을 때 대상에 떼면 되잖아요. 마음은 조건 따라 일어나니까 그랬을 때 보살님이 연불 열애식보 열애목이 해도 한 템포 쉬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이미 많이 드렸어요. 그러고 그때 어떤 것도 했냐면 일단 당신은 말하십시오. 뭐 사업적으로 꼭 들어야 되는 거는 집중해야 되니까 그런 일 자체가 엮여 있는 사람은 안 괴로울 수가 없어요. 뜨거운 물에 많이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처럼 사업으로도 아니고 생계로도 아닌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그 관계 때문에 거절하기 힘든 사람이면 떼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얘기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때 몰입하지 말고 떼면 돼요. 내용은 대충 알지만 떼면 TV에서 누가 막 얘기하듯이 그렇게 조금 떼버리면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반연해서 강한 마음들이 더 그렇게 많이 안 일나요. 괜찮아요? 네. 자, 지금은 여기서는 너무 많이 하긴 그래요. 자, 그래서 거짓말계에서 좀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좀 더 섬세하게 일어날 조건이고요. 확실히 그렇죠. 그걸 어떻게 대면해야 될 때 이럴 때 그죠? 좋은 일이에요. 자, 또 있어요. 잘 하셨고요. 보살님 처음이죠? 네. 어떻던가요? 이제 저는 이렇게 계속 5개가 뭐지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그걸 확인을 하는데 제가 오늘은 어떤 걸 잘못했을까 보고 있다가 어저께 잘 지냈는데 어저께 저희가 이제 그 두 아이가 약간 장애가 있는 아이인데 걔 성품을 이래 봤을 때 걔가 경찰이라는 그 자체를 무서워해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어떤 사람을 제가 만나면서 너희들 선물 사줄게. 선물 사줄게. 해가지고 두 가지 중에 하나 골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햄버거를 먹겠대.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제가 만난 사람하고 아이들이 그분이 사주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만났는데 제가 순간 거짓말을 했어요. 거기서. 인사드려 이분은 경찰청에서 나오셨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깜짝 놀라면서 경찰은 왜 이렇게 키가 커요? 키가 얼마예요? 근데 187이래요. 그래서 그분도 깜짝 놀라고 아이들도 깜짝 놀라고 나도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너네가 잘못해서 그러면 무서운데 너네가 요즘 너무 착하게 말도 안 듣고 그래서
한참 했더니 햄버거 사주러 오셨어. 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감사히 잘 먹겠다고 인사하고 그분은 계산을 하고 가셨는데 이제 그게 논에 걸리잖아요. 걸리죠. 거짓말이라는 걸 제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흐름 때문에 그래요. 흐름. 네. 그 흐름이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건데 선이든 뭐든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멈춰야 돼요. 그 흐름 때문에 악취가 가요. 내가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오랫동안 해온 흐름. 예를 들자면 오늘 내일 1년 동안 내가 범죄 안 저질렀다고 그 2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범죄 그거 처벌 안 받을 수 있어요? 그거 남한테 비난받고 또 그죠? 욕도 들어먹고 처벌받잖아요. 공소시효도 뭐 있다 하지만은 그런 것처럼 그 흐름 자체가 이제 끊임없이 노력해서 전생에도 이생에도 그 흐름이 아예 끊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그 거짓말 한 거에 대해서 아직도 그렇죠. 또 이제 그 살생에 대해서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 올해는 하루도 먹고 저를 귀찮게 하지를 않더라고요. 좋은 네. 일이죠. 귀찮게 하지 않는데 이제 차를 타려고 이렇게 차 문을 딱 여는데 모기가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친구랑 인연이 있는 목이네요, 그죠? 네, 먼저 들어갔는데 쟤를 어떡하지? 그러면서 탔어요. 인연이 있는. 조금 가는데 뭐 그렇죠. 난리 나죠. 난리가 났어요. 막 여기가 깨물다 보니까 손목까지도 막 괜히 막 가려워져요. 어느 생에는 자기 아들이었나 보네요. 보살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운전하면서 막 긁다가 저는 저기 인형과 결과 때 오셨으면 저는 워낙 맞습니다. 그냥 반대로 모시다가 그래, 이야, 훌륭합니다. 그냥 이러고 그냥 갔어요. 네네. 그랬더니 순간에 그 가려움 이런 예민함이 싹 그렇죠, 사라지더라고요. 줄죠. 네, 그래서 그냥 사라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제가 탐이라는 거는 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편안하게 잔잔했던 그 마음이 탐이라는 걸 딱 내가 알아차리면 네, 주지 않는 거를 내가 욕심낼 때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이 막 이렇게 헤어리 그렇죠. 아유, 훌륭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그 흐름이 빨리 생겼네. 탐이구나. 오게 받은 데서 그리고 바로. 이제 탐이구나 포기하자 그러고 이제 내가 탐이라는 거 알아차리면 그냥 그 마음을 버리고 이제 가만히 원래대로 가만히 가면 다시 편안해지는 그 마음의 그 그렇죠. 작용을 제가 알게 어유, 훌륭합니다. 생각보다 5개월 받고 얼마 안 됐는데 흐름이 빨리 생겼어요. 법연 때문인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선업 불선업 두 방향으로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선업이 천천히 흘러요. 이렇게 거의 정지되듯이 그죠? 이런데 불선업이 이렇게 흐르는 걸로 탁 하면 별 티가 안 나죠. 근데 선업적으로 강력하게 흘러요. 근데 이 불선업이 강력하게 흐르는 건 더 튕겨나가고 더 알아차리기 쉽고 이게 충격이 크잖아요. 약하게 불선업으로 흐르는 것도 미세한 것도 이게 선업이 강하게 흐르는 세차게 흐르는 사람은 탁 튕겨서 몸에 충격이 크게 느껴져요. 이해되죠? 근데 이게 거의 정지되어 있는 사람은 못 알아차리겠죠? 그리고 반대로 불선으로 강하게 흐르는 사람은 그죠? 선업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좋은 일이에요. 이게 개를 받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탐으로 알아차리고 간탐하는 거로 이제 5개에서 이제 10개에서 얘기되는 8번째 계목 간탐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살님 아까 얘기 잘하신 게 내가 자꾸 밉다 싫다 이럴 때는 조그만 자극에도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 내가 줘야 되겠다 하면은 별거 아니게 돼요. 마음에서 거스르는 물질이 덜 나오기 때문에 몸의 반응도 약해져요. 실제로 이 비구가 그래서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되게 모기를 이렇게 산모기잖아요. 이게 막 붓거든요. 근데 진짜 자비심을 가지고 하니까 잘 안 부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시험해봤거든요. 그 다음에 좀 붙더라고요, 다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좀, 일반화시키긴 어렵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막 엄청 부정하고 했을 때 더 좀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걸 뭐, 근거로서 얘기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근데 우리 마음에는 확실히 이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할 때는 보기만 해도 막 싫어하고 막 온몸이 뒤틀리잖아요. 근데 그거 마음을 딱 버리는 순간 똑같은 사람인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 마음먹기에 따라 물질 형성하는 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잘 지켜나가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살님이죠. 저는 살생 개를 어긴 거는 의도는 없었는데 음. 살생을 했습니다. 방에 그때 발이 많이 달린 그 지네는 아니고 이게 방에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바닥에 있는데 모기장을 치고 자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그 제 침대 그 옆에 그게 기어다니는 거예요. 아 이게 아직도 있었구나 이걸 내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갖고 일단은 그 파리채 저거를 해갖고 문 밖으로 내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한밤중이어가지고 제가 그 경비를 다 걸어놓은 상태에서 이걸 내보내기가 어려워서 이거를 이제 큰 통에다 넣어놨다가 내일 아침에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큰 통을 해갖고 이제 싹 하면서 하는데 중간에 찍혔나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찍힌지 정확히는 몰랐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 얘가 이게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는데 보니까 움직이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형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통에다가 이렇게 넣어갖고 이렇게 뒤집어서 얘가 숨을 못 쉴까봐 거기다가 또 나오면 안 되니까 망을 이렇게 쳐놓고 그러고서는 내일 아침에 내보내야지 숨 못 쉴까봐 이제 망을 해놓고 내보내야지 하고 그 다음날 이게 보니까는 그 밤에 또 한 번 더 보니까 그래도 움직이고 이렇게 약간 구부러 있던 게 좀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내일이면 내보내면 되겠다니 그 다음날 딱 보니까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죽었구나. 그걸 하려 보니까 아마 눌려갖고 거기 이제 분비물이 나오면서 저희로 보면은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서 죽은 거겠죠. 그래서 살생은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모기들이 물고 이럴 때는 그냥 별로 생각이 없고 물렸구나 나 오늘 보시를 했구나 그리고 모기는 아닌데 까맣게 굉장히 잘 무는 애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4방을 물려갖고 이제 약을 바르고 그때 아무 생각이 없게 보시했구나 하고 들어왔는데 얘가 집에까지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책을 보고 있는데 이거 다 앉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내보낼게 했고 얘가 이게 보통 빠른 애가 아닌데 얘가 이제 앉아서 참선을 할 때나 이런 물리면 안 되는데 하는 약간의 이제 화가 좀 올라죠. 두려움도 있고 화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되겠다 해갖고 보니까는 이제 그 저기 벽난로 고기에 딱 있어서 걔를 딱 해서 내보냈어요. 걔는 정확히 잘 내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흔히 보는 애들한테는 거기에 잘 대처를 하는데 요렇게 이상한 애를 제가 처음에 대처를 할 때 대처가 좀 어렵구나. 그래서 다음에는 얘를 이렇게 그냥 그 상태로 놔뒀다가 아침에 내보내고 이걸 뭘 하려고 애를 쓰지 말아야 되겠다고 한번 깨우쳤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자꾸 경험을 할 때마다 하나씩 생기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거부감이 이번보다는 다음엔 제가 한번 살생을 했기 때문에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저런 애들이 오면은 잘 하겠구나. 그게 쌓여야 돼요. 네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과정을 많이 펼쳤어요. 요령도 생기고 컵 하다 보면 꼭 그 고개 지켜주고요 모기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탁 이렇게 기술도 좀 생기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안 쓰죠. 컵 그거 잘. 손으로도 안 죽이고 잡는 것도 이렇게 살짝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약간 위험하니까 부득이 할 때 아니면 손으로는 잘 안 하죠. 근데 가끔 손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죽거든요. 안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러면 대신 놓치는 것도 있으니까 요것도 나중에 본인 스스로가 잘 이렇게 습득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그때 얼만큼 화가 일나서 그런 나쁜 마음이 일어나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를 죽이려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불만족 얘가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좀 얘가 밉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좋은 그것도 일이에요. 이제 불만족이긴 하고 약간의 화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죠. 얘를 절대 없애야 되겠다는 것도 이게 있으면 귀찮겠구나 하는 그런 정도. 그래서 일단 마음 상태는 제가 봐서 좀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살생을 어쨌건 하고 나서는 마음이 한
한 하루 정도는 불편했습니다. 그 불편함 때문에 더 이제 자기 어떤 조심하고 또 이제 우리가 죽이려고는 당연히 안 하지만 그냥 가볍게 여기서 이렇게 딱 잡으려는데 더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그래도 죽는 경우 생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그거는 인연으로 그냥 팍 나와버려요. 어차피 일어난 일이고 네. 내가 마음 쓰는 순간 고통스러운 그 손해, 자기 손해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좀 필요해요. 그 마음이 있어야 더 섬세하게 걔들을 좀 케어할, 그렇게 해서 자꾸 늡니다. 벌레들한테도 일정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가보죠, 그것도. 좀 잘 피하다고. 예, 맞습니다. 아니, 이 비구도 어제 먹는데, 공양 아침에 먹잖아요, 먹는데, 뭐, 양념 묻은 게 있잖아요, 반찬에.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조그만 입에다가 고추장 묻은 거기에 자기가 싹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이구,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또 피하더니 쏙 들어가요. 근데 그게 찐득하니까 들어가는 순간, 아이고, 요거 안 됐네 해서 이렇게 조심해서 딱 하는데 이미 물 들어갔고, 짠 데다가 하니까 죽었더라고요. 그 제가 혹시나 싶어서, 그냥 휴지 이래갖고 싹 해놓고 물기 빠지면 살아갈 수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간혹. 그래서 했는데 그냥 죽은 것 같더라고요. 어쩌겠어요. 그 이제 청소기 하는데 보면 주의해요, 다 이렇게. 항상. 조그만 것도 이렇게 유심히 보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도. 근데 꼭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튀어와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그 죽진 않아요. 그러면은 귀찮죠. 저까지 가갖고 이제 또 바로 틀어져요. 그때 이제 내가 귀찮다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청소 한참 하고 있는데 와면 먼지 털려면 저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귀찮은 마음이 탁 일어나는 거 보고 내가 아직 그 불만족스러워 하는 게 많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어쩔 때는 흔쾌히 내 운동 삼아 한다. 어차피 움직여야 되는 거. 내가 왜 그런 불만족이 일어났을까 했을 때 내가 뭔가 이 시간에 뭔가 해야 되고 내가 시간 관리해야 되고 내가 일정이 있고 이런 거에 압박감을 받았을 때 다시 말해 탐이 흐를 때 주로 화로 가요. 많이. 미세한 짜증. 또 너 그러네 이런. 이게 뭐 물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그것도 짜증나는 강력한 조건이지만 오랜만에 한 번씩 하면 별 짜증이 안 나는데 내가 뭔가에 쫓길 때 다시 말해 탐에 의해서 뭔가를 해야 되려고 그 흐름이 강하게 평소보다 생겼을 때는 원치 않은 일이 있을 때 화로 가요. 이러니까 그 상황을 자꾸 내려놓죠. 내가 해야 될 뭔가를 하는 게 내려놓자. 나는 그냥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고 이 순간 내가 할 바만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벌레한테 자비심을 더 내고 이걸 귀찮아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면서 했을 때 계속 알아차리고 있을 때 이게 수행이시지. 내가 뭐 자꾸 앉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품고 거기에 매이는 순간 그게 탐이거든요. 그런 순간 이런 상황을 겪을 때 내가 괴로움이 오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탁 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계속 훈련해야 돼요. 좋은 일입니다. 네, 마지막. 저는 특별하게 이제 요새 그 모기가 현관 따라 들어올 때 어쩌다 한두 마리가 있어요. 그럴 때 소리를 윙 하고 이제 앉아 공부하려고 이제 윙 하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겁을 줘야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냄새를 이제 그냥 너가 이거 이 냄새 맡고 죽을 애는 아닐 테니 그냥 이렇게 이제 그리고 뭐 특별하게 벌레 처음 그 개를 받고 이제 살생 저는 몸이 많이 안 좋아 해코지를 많이 하고 살생을 전생에 많이 해서 이렇게 몸이 안 좋으니까 제가 그걸 굉장히 많이 그 계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이제 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벌레들이 눈에 안 띄더라고요. 잘 안 띄고 그냥 있으면 그때는 컵 가지고 부지런히 가서 이제 얼른 내보낼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살짝 나 힘들다. 너네 그냥 좀 이제 번거로운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내비두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아직 그 8개에서 오후 불식계는 안 받았는데 저녁을 거의 안 먹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제 그 연하신 모살래 결혼식이 이제 4시니까 그때 가서 이제 같이 일행들하고 저녁을 먹어야 되니 좀 먹었어요. 그게 체해가지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이제는
데뷔안의 결혼식을 끝으로 이제 나는 결혼식장에 어디도 안 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옷을 다 정리해서 외출복을 다 나눠줬어요. 아이고, 그냥 모사님 그 들안 가면 그냥 다른 모사님들은 안타깝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입맛이 없고 요새 자꾸 몸이 안 좋아서 국수가 이제 잔치국수가 먹고 싶어갖고 잔치국수를 점심 해갖고 저녁에 남았어요. 이제 형석이 그 국수 맛있으니까 자기 그걸 달래요. 네. 저도 국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내 몸을 위해서 내가 먹는 거지. 아직 나는 정식으로 이제 11월 말에 받을 거니까 먹자. 그래서 그 먹었는데 뭘 조금 먹으면 그게 바로바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아까 스님 말씀하셨지만 계를 내가 지키려면 내가 분명하게 정식으로 계를 오후 2시기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받고 정확하게 내 마음에서 이 계목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지 내 마음도 같이 흐름을 흘러가지. 그거를 자꾸 이렇게 한쪽에서 발을 담그고 어정쩡하게 그죠? 이렇게 하니까 이 몸이 벌써 자꾸 소화를 못 시키고 거부를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좀 있고, 뭐 다른 거는 거짓말은 뭐 특별하게 의도하고 뭐 하고 그런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말을 안 해버리는 뭐 불편한 말은 대답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누구 사람을 안 만나니까 일단 여러 가지 조건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아까 또 좋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많잖아요. 그게 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생계를 잘 지니려고 하는 그 와중 속에서 자비가 확장된다 그랬죠. 또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또 우리가 계목도 그렇고 마음 챙김이 더 일어나면서 아까 말했던 대로 내가 꼭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한 성가신 존재를 여기는 화가 줄어들면서 그냥 좀 같이 잘 살아도 되겠지. 내가 아니면 좀 살다가 그 나중에 좀 때 되면 너 그래 살 만큼 살다가 내가 좀 많이 번거로워지면 그때 하고 아니면 그때까지 살자. 이렇게 해도 마음 먹기도 되고요. 실제로 그래요. 좀 있어도 저도 웬만큼 성가신 거 아니면 굉장히 성가신 벌레들이 그냥 왱 하면서 막 시끄럽게 계속 돌아다니는 벌레들이야. 야, 좀 너가 많이 그러니까 좀 빨리 내보내려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성가시더라도 그래 좀 있다가 좀 너도 좀 살다가 가거라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본인 스스로 마음이 누그러지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이 덜 건드서요. 그러면서 탐심이 준다 이 말이에요. 화도 줄고 이런 게 같이 와요. 좋은 일입니다. 잘 유지하시고요. 자, 이 시간이 거의 다 돼갖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